KBS 뉴스 특보입니다. 전국에 집중호우가 이어지면서 곳곳에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호우경보가 발효 중인 충북에서는 불어난 물에 잠긴 지하차도에서 차량 19대가 고립돼 1명이 숨지는 등 인명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청주의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소영 기자, 먼저 현장 상황부터 알려주십시오. 네, 저는 지금 청주시 KTX 오송역 인근 사고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비는 현재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고요. 지금 제 뒤로 보이는 지하차도 안에는 배수 작업과 함께 수색 작업이 한창입니다. 오늘 오전 8시 40분쯤 많은 비로 갑자기 불어난 물에 이 지하차도가 잠기면서 차량이 침수됐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긴급 출동한 소방당국이 구조 작업을 벌였는데 현재까지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1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차에 탈출한 9명은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소방본부는 브리핑에서 도로관리사업소 CCTV 등 분석 결과 당시 지하차도에 차량 19대가 있던 것으로 추정하고 인력 300여 명을 투입해 수색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정확히 몇 명이 고립돼 있는지는 파악되지 않고 있지만 최소 17명의 행방이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완전히 침수됐던 약 600m 길이의 지하차도는 현재는 교량 윗부분이 드러난 상태지만 계속 강한 비가 내리면서 구조 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5시 30분쯤에는 청주시 3차 우회도로 석판과 석곡 구간에서 산사태가 났습니다. 도로 위로 흙더미가 쏟아지면서 이곳을 지나던 승용차를 덮쳤고 차에 타고 있던 20대 1명이 숨졌습니다. 오늘 오전 8시쯤에는 중부내륙고속도로 창원 방향 매현터널 부근에서 토사가 무너져 차로 두 개를 모두 막아 6시간 동안 통행이 제한되기도 했습니다. 비가 계속되면서 충북 지역의 다른 댐들도 방류를 늘리고 있죠. 네, 내일까지 충북 지역에는 100에서 200mm의 많은 비가 예보됐습니다. 현재까지 내린 비의 양을 보면 청주 상당이 468.5mm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제천 백운 414, 괴산 402.5, 증평 371, 보은 속리산 365, 충주 350.1mm 등입니다. 충북 괴산 목도교 인근과 괴산댐 하류 달천, 청주 무심천 흥덕교와 미호강교에는 홍수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비가 계속되면서 대청댐과 충주댐은 방류량을 늘리고 있습니다. 한강 수위에 영향을 주는 충주댐은 괴산댐 방류로 물 유입이 증가하면서 현재 초당 3,550톤을 방류하고 있습니다. 대청댐은 초당 2,490톤의 물을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하류 지역 주민들은 특히 침수 우려가 있는 저지대 가구에서는 피해 입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청주에서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이처럼 충북 청주 오송읍 지하차도 침수로 인한 인명피해 규모가 커지고 있습니다. 침수가 왜 발생했는지 이 지역을 지리적으로 또 당시 수위 등 분석해서 주의사항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KBS 재난미디어센터 연결하겠습니다. 오대성 기자, 오늘 오전 8시 반쯤에 침수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먼저 당시 상황을 좀 정확히 짚어보죠. 네, 먼저 저희 시청자 제보 영상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소방에 침수 신고가 접수된 게 아침 8시 37분인데요. 이 블랙박스 녹화 시간과 거의 비슷합니다. 이곳이 지하차도 입구인데요. 오른쪽 부분에서 물이 또 흙탕물이 거세게 밀려 들어오고 또 차도 입구로 빨려 들어가는 모습까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물이 이렇게 빨려 들어갔는지 구글 지도로 지형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바로 여기가 방금 영상에서 봤던 지하차도 입구입니다. 그리고 이곳이 주변에 있는 미우천교인데요. 직선 거리로 약 600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이 제방과의 거리를 보면은 더 가까워서요. 여기 사이가 200m 정도에 불과합니다. 이번에는 KBS 재난감시 카메라에 녹화된 홍수 경보 발령 시점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이 미우천교는요. 사고가 나기 4시간 전인 새벽 4시 10분부터 이미 홍수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사고 나기 직전에 아침 8시쯤 미우천교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다리 상판 바로 아래까지 이렇게 물이 가득 차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수위 변화를 그래프로 준비했습니다. 현재 수위를 기록한 이 파란색 선을 좀 유심히 봐주십시오. 새벽부터 새벽부터 파란색 선이 급격하게 올라가더니 아침 6시 반 이 시점에는 홍수 경보 수준보다 더 높은 심각 수위에 도달합니다. 그래프에서 보면 이 보라색 선이 심각 수위입니다. 이때 수위가 9.2m입니다.
금강홍수통제소는 이때 관할구청에 유선 전화를 통해서 이 심각 수위에 도달했다는 사실을 알리고 교통통제 등이 필요하다는 점을 전했다고 저희 KBS에 밝혔습니다. 그리고 2시간 뒤인 이때 아침 8시 반입니다. 이때는요, 수위가 더 올라서 10m를 넘었습니다. 사고가 난 바로 그 시간입니다. 즉 정리하자면 사고 발생 4시간 전에 이미 홍수경보가 내려졌고 2시간 전에도 미호천교의 수위가 심각 수준을 넘어섰다는 사실이 관계기관에 전달된 겁니다. 하지만 교통통제는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 사고가 난 장소와 가까운 미호천교의 수위가 계속해서 상승은 했지만 그래도 대비할 시간은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침수를 일으킨 이유는 뭐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까? 네, 아직 수색과 구조 작업이 진행 중이고 이게 어느 정도 이루어진 후에야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는 게 가능할 텐데요. 일단 조심스럽게 3가지를 짚어보겠습니다. 다시 이 지도를 보면요. 여기가 주변 제방입니다. 당시 수위가 높았던 만큼, 이 미우천교 수위가 높았던 만큼 이 제방에서 물이 넘쳤는지, 즉 원류를 했는지 추후 확인을 해봐야 하고요. 2번째로는 이렇게 물이 넘치지 않았더라도 파이핑이라는 현상이 나타났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파이핑이라는 건 구조물과 흙 이음새에 틈이 생겨서 그 사이로 이렇게 물이 빠지는 걸 말합니다. 가령 이렇게 점처럼 구멍이 났을 수 있습니다. 즉 원류는 하지 않았더라도 이 구멍으로 물이 샜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여기가 저지대라는 점입니다. 그런 만큼 배수시설이 제대로 작동했는지 따져봐야 합니다. 그 지형의 절대 고도를 표시한 지도인데요. 좀 안 보이니까 좀 카메라로 확대를 해서 보겠습니다. 바로 이곳이 지하차도 입구인데요. 이곳의 절대 고도는 21.5m입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가 논밭이 있는데요. 여기에 절대 고도는 27m입니다. 즉 높이 차이가 6m 정도 납니다. 즉 논밭에서 빠지지 못한 물이 이곳에 가득 차 있고 이게 배수되지 못해서 어느 순간 높이가 낮은 이 지하차도로 들어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렇게 저지대라는 변하지 않는 사실과 그리고 교통통제가 가능한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피해를 막지 못했다는 점에서 뼈아픕니다. 지금까지 재난미디어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문가 모시고 사고 현장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석환 KBS 재난방송 전문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자, 위원님, 큰 인명피해가 났습니다. 앞서서 이제 오대성 기자가 설명을 해주기는 했는데 좀 더 짚어봤으면 좋겠거든요. 사고 원인으로 가장 먼저 추측해 볼 수 있는 건 어떤 걸까요? 지금 대단히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요. 지금 이제 순식간에 물이 차서 좀 거의 수심이 한 6, 7m 이상 되는 그런 상황 것으로 유추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앞으로 사고 조사를 철저하게 좀 해봐야 될 필요가 있겠지만 조금 전에 우리 오 기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3가지 정도로 추측할 수 있는데 맨 첫 번째는 제방에 있는 그 제방이 원류 혹은 뚝이 터졌거나 제방이 파괴가 됐을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 경우를 먼저 살펴보자면 제가 이 미러링을 통해서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이 지역이 여기에 있는 부분이 바로 여기가 이제 미호천교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지역은 국가 홍수 예경보 지점이기 때문에 이 지점을 통해서 홍수 경보나 홍수 예보를 되는 지점이고 홍평 지하차도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되는 부분이 여기서부터 한 400m 정도의 지하차도가 돼 있는데 굉장히 가까운 거리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 부분이 제방이 이 부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중에서 어떤 부분들이 일정 부분이 만약에 제방이 파괴가 됐다면 이 부분으로 물이 유입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세히 살펴보시면 제가 조금 확대를 해서 보겠습니다. 이 부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이 부분이 제가 좀 주의 깊게 보고 있는데 이 부분이 공사를 한 것처럼 보여지거든요. 이것은 이제 물론 지금 오늘 당장의 사진은 아니고 한 1, 2년 전의 사진이라고 본다면 이 부분들의 공사를 통해서 이 지점에 제방에 있는 부분들이 공사로 인해서 일정 부분 제방이 낮아져 있을 가능성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추측입니다. 그 상황을 보자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도움을 주기 위해서 조금 전에 우리 오 기자께서 했던 부분들이 이 미호천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 미호천교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미호천이 이 부분이 지금 상당 부분 대홍수 경보에 이상이 되어 있는 부분이 오전 5시부터 오후 6시까지 10시간 정도 돼 있었고, 이렇게 한다면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게 왼쪽의 제방의 높이하고 최고 수위하고 높이의 차이가 한 0.5m 내외로 될 것처럼 보이거든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이 미호천교에 있는 그 제방의 높이가 한 0.5m 정도. 지금까지의 미호천교에 있었던 그 최후의 심각 단계 수위에 보다도 상당히 높아져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 외에 그 북쪽에 있는 부분이라든지 혹은 남쪽에 있는 부분 중에서 제방이 조금 낮아져 있는 부분을 통해서 원류를 했을 가능성도 있을 수 있겠다 하는 것이 조금 전에 오 기자 설명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부연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부분들은 제방의 원류 가능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궁평 지하차도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배수 펌프장이 아마 있을 거라고 봅니다. 보통 지하차도는 배수로가 있고 그것을 펌핑해 내는 그런 정도의 펌핑을 하는 시설이 있는데, 네. 그 부분에 펌핑의 용량보다 더 큰 물이 들어왔다. 순간적으로. 그렇겠죠. 예. 그래서 그런 경우에 있어서 펌핑의 시설이 충분하게 작동을 하고 있었는지를 먼저 점검을 하고, 예. 그 부분에서 펌핑의 용량을 넘치는 물이 들어왔는지에 대한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조금 전에 오 기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 부분들의 이 지역 전체가 저지대 지방이기 때문에 저지대 지역의 전체적인 배수 펌프장하고 연결이 될 수 있었던 그 배수 시설 자체가 준비가 되어 있었는지 이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중국에는 이제 저 지역이 조지대다 보니까 제방을 쌓고 그리고 그 주변에 이제 뭐 도로를 낸다든가 아니면은 뭐 터널을 만든다든가 이런 상황이 될 텐데, 그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방이 안전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 지역을 다니는 거잖아요. 예. 근데 지금의 사례에서 봤을 땐 물의 위력으로 봤을 땐 이 제방이 늘 우리의 안전을 보장해 준다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거네요. 그래서 항상 주요 지점에 홍수 예경보 지점이 있고요. 그래서 홍수 예보와 홍수 경보 지점이 있는데, 대홍수 심각 단계에 있는 홍수 경보 지점이 넘었을 때는 제방에 있는 그 제체 내에 물이 충분하게 담겨 있고 그 부분들의 일정 부분 다짐이 좀 부족하다든지 아니면은 일정한 양의 어떤 구멍이 생긴다고 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파이핑 현상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제방이 무너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앞으로 이제 조사를 통해서 지금은 이제 수위가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제방의 조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더 필요한 부분이 있겠지만, 이미 오전 5시부터 이 대홍수 심각 단계를 넘어섰기 때문에 이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종합적이고 여러 가지 조치 사항들이 뒤따랐어야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앞서서 수위가 6, 7m 정도 된다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그게 이제 그 주변 미호천 수위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미호천 본류의 수위. 특히 이 부분에 여기에 미호천교가 여기에 있는데, 이 부분들이 미호천에 있는 교량에 있는 수위가 홍수 예경보의 기준이 되는 수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호천의 심각 단계인 대홍수주의보보다 더 높은 수위를 한 10시간 정도 유지하고 있었다. 따라서 미호천 주변에 있는 모든 저지대라든지 또 주변에 있는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도 같이 통제와 경계를 다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장석환 KBS 재난방송위원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잠시 후에 다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KBS 재난방송 전문위원인 기상청 우진규 예보관 연결해서 현재 장맛비 상황과 앞으로의 전망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진규 예보관 연결돼 있으시죠? 자, 먼저 현재 비가 집중되는 지역부터 살펴보죠.
네, 우선 우리나라 전역의 비구름의 분포 모습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까지 영향을 주었던 이 동서로 폭이 넓게 발달했던 비구름대는 조금씩 동쪽으로 빠져나간 양상을 보이고 있고요. 이제부터는 이 남서쪽에서 북동쪽으로 기울어지며 이렇게 얇은 띠를 이루는 비구름대들이 영향을 주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안에는 시간당 30에서 50mm가량의 매우 강한 비가 동반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이러한 비구름대가 점차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강수량이 이 넓어지는 지역도 조금은 다른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까지는 세종과 충청도를 중심으로 매우 많은 양의 비가 집중되면서 최대 400mm 이상의 매우 많은 비가 내렸었는데요. 지금부터는 이와 같이 전라북도와 광주 일대를 중심으로 아까 보셨던 강한 비구름대가 이와 같이 유입되면서 최대 100mm의 강수량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충청과 남부지방에 비구름이 계속 머무르는 양상인데요. 장기간 많은 비가 집중되는 원인은 뭘로 볼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 주변의 구름 영상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나라에 띠를 이루고 있던 이 비구름대의 영역들은 점차 이제는 우리나라 북서쪽으로부터 이와 같이 건조 공기가 내려앉고 있는 형태로 인해서 변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나라 남쪽으로도 북태평양 고기압이 새롭게 강하게 확장하면서 계속해서 따뜻한 공기를 불어넣고 있는데요. 이제부터는 이렇게 북쪽에서 내려앉는 이러한 강한 찬 공기, 그리고 남쪽에서 올라오는 따뜻한 공기가 더욱 격렬하게 충돌하면서 우리나라 남서쪽에서 이 북동쪽으로 굉장히 가늘고 강한 비구름대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나라의 남서쪽에 해당하는 이 전라도권을 중심으로 강한 비구름대가 모여들고 있는 양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앞으로는 어느 지역에 비가 많이 오게 될까요? 네, 내일 새벽에 수치 모델에서 예상하고 있는 비구름의 모습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남서쪽에서 북동쪽으로 이와 같이 폭넓게 비구름대가 앞으로 더 발달해 나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안에 강한 비구름대가 내부적으로 이렇게 포함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와 같이 강한 비구름대가 전체적으로 내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강수 시나리오를 보게 되면 이와 같이 새벽녘 쪽에는 우리나라 남쪽에 머물던 비구름대가 점차 전국으로 확대해가며 내일 오후까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이 영역 중에서 지금 현재 내일 예상되는 예상 강수량 분포도를 보시면 붉은색으로 나타나는 우리나라 충청도의 남쪽과 이 남부지방 곳곳에 최대 200mm 이상의 매우 많은 비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그 밖에 충청권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도 최대 150mm의 비가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강한 비구름대가 내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 시간당 70mm의 매우 강한 비로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많은 비가 내린 가운데 내일도 계속해서 많은 비가 예상되는 만큼 각별한 대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기상청에서 우진규 예보관이었습니다. 자, 며칠째 집중호우가 이어지면서 경북 지역의 인명피해가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사망자는 17명으로 늘었고 9명이 실종된 걸로 파악되고 있는데요. 대구에서도 실종자가 1명 발생했습니다. 사망자와 실종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경북 예천에 취재기자 나가 있는데요.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류재영 기자, 현장에서의 구조작업 진행 상황 알려주십시오. 네, 날이 저물고 추가 산사태와 고립 위험 때문에 현장 구조 인력은 모두 철수한 상태인데요. 제가 있는 이곳 예천 스타디움에는 전국에서 집결한 구조 장비가 고립마을에 투입되기 위해 대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낮 취재진은 구조대원과 함께 사고 지점을 찾았는데요. 산사태로 주택 5채가 쓸려나가면서 현장은 토사와 흙탕물로 가득했습니다. 가장 피해가 컸던 경북 예천은 주민 7명이 숨지고 9명이 실종된 상태인데요. 경북 북부 지역에서 폭우와 산사태로 인한 인명피해는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예천을 포함해 봉화와 영주 등에서 숨진 것으로 파악된 사람은 모두 17명에 이릅니다. 또 산사태로 매몰되는 등 예천과 문경에서 모두 9명이 실종됐고 대구 팔거천변에서는 자전거를 타던 1명이 강물에 빠져 실종됐습니다. 이 밖에 부상자도 5명 나오는 등 인명피해는 모두 32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로가 끊기는 등 사고 현장까지 진입이 어려운 데다 토사에 현장이 완전히 매몰돼 있는 등 구조에는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소방청은 예천에 중앙119 구조본부 전대원을 비상동원해 실종자 수색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피해 주민들이 조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피해 복구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 낙동강에는 홍수특보가 발효돼 있죠. 네, 어제부터 내린 강한 비의 영향으로 낙동강 유역에는 홍수특보가 발령됐습니다. 경북 문경시 김용리,
예천군 회룡교와 상풍교 지점에서는 홍수 경보가, 영주시 월호교와 칠곡군 호국의 다리, 의성군 낙단교 지점에서는 홍수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또 어제부터 내린 많은 비로 안동댐과 이마댐이 수위 조절을 위해 2020년 이후 3년 만에 방류를 시작했습니다. 안동댐은 초당 800톤, 이마댐은 초당 400톤, 이어 영주댐도 초당 700톤의 물을 방류 중인데 방류량은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누적된 폭우로 산림청은 경북 산사태 위기 경보를 최고인 심각 단계로 올렸고, 이에 따라 경상북도는 하천변과 둔치 주차장, 산책로 등 130곳을 사전 통제했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경북 북부 내륙을 중심으로 최대 200mm의 강한 비가 올 것으로 예보된 만큼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경북 예천에서 KBS 뉴스 유재현입니다. 자, 예천 외에도 경북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비 피해가 속출했는데요. 밤사이 35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진 문경과 상주, 봉화에선 동시다발적인 산사태로 인명피해가 잇따랐고 많은 주민이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김도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와 지붕이 종이장처럼 절반으로 잘려나갔고 마당에는 어른 키만큼 토사가 쌓였습니다. 집에 있던 80대 노부부는 새벽 시간 갑자기 들이닥친 흙더미를 미처 피하지 못했습니다. 산에서 토사가 밀려오니까 이게 집이 이제 쓸려서 토사에 덮여가지고 이 부분에서 이제 발견되었습니다. 이 집에도 밤사이 집중호우에 건물이 기울어질 정도로 토사가 쏟아져 내리면서 부녀가 변을 당했습니다. 부러진 나무가 집을 덮친 경북 봉화에서도 2명이 숨지는 등 영주와 봉화, 문경 3개 시군에서만 10명이 숨졌습니다. 경북 북부 지역에 산사태 경보가 발령될 정도로 많은 비가 쏟아지면서 360여 명의 주민은 인근 체육관 등으로 대피해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워야 했습니다. 3시 한 반 정도 됐나? 그때부터 이제 물이 들어오더래, 하수구용으로. 지금 가면 물이 이만큼 들어왔어요, 마당에. 저다 이장님이 와가지고 대피하라 그래가지고. 산사태와 토사 유출이 잇따르면서 과수원이 매몰될 정도로 농작물 피해도 심각해 농촌 지역 주민들의 걱정과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돈입니다. 충청권에서도 곳곳에서 하천이 범람하고 산사태가 잇따르면서 주민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충남 공주의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한솔 기자, 지금 상황 알려주십시오. 네, 저는 지금 충남 공주 제민천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은 잠시 비가 그친 상태인데요. 제 뒤로 보시는 것처럼 이 하천이 범람하면서 일대가 완전히 물에 잠겼습니다. 인접 도로에서는 경찰이 차량 통행도 막고 있습니다. 인근 아파트 단지와 요양원도 침수돼 오늘 낮 12시 반쯤 주민 대피령이 내려진 상태입니다. 소방대원들은 주민을 대피시키기 위해 고무보트까지 동원했는데요. 대피한 주민들은 공주대학교 등 임시대피소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인접한 청양군에서도 많은 비에 목면 치성천 제방이 무너졌습니다. 청양군은 하천과 인접한 저지대 주민은 즉시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부여에서도 규암리에 있는 제방인 수북정에 물이 새고 있어 부여군이 부여읍 유스호스텔이나 규암 군민체육센터로 대피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아산시도 곡교천 수위 상승으로 염치읍 곡교리와 석정리 지역에 침수가 진행되고 있다며 대피령을 내렸습니다. 그제부터 충남에는 500mm가 넘는 비가 내렸는데 이번 집중호우로 충남 공주에서만 이재민 400여 명이 발생했습니다. 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 대피령이 계속해서 발효되고 있는데요. 인명피해 상황 좀 이번엔 정리해보죠. 네, 오늘 하루 동안 세종에는 200mm가 넘는 비가 오면서 오늘 새벽 산사태가 발생해 토사가 인근 상점을 덮치면서 70대 상점 주인 1명이 숨졌습니다. 인접한 청양군에서도 오늘 새벽 산사태가 나 집안에 있던 60대 여성이 숨졌습니다. 또 오늘 오후 4시쯤엔 공주 옥룡동에서 신혼미상의 남성 1명이 물에 휩쓸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앞서 어제 논산에선 산사태로 2명이 숨지고 아산의 한 저수지에서 70대 낚시객이 실종되는 등 대전과 세종, 충남에서만 5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됐습니다. 그제부터 충남엔 500mm가 넘는 비가 왔는데 공주와 부여 등 내륙엔 시간당 40mm의 폭우가 내리기도 했습니다. 충청권에는 내일까지 최대 250mm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보돼 추가 피해가 없도록 계속 특보에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충남 공주 제민천에서 KBS 뉴스 한솔입니다. 이번엔 충북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충북 괴산 지역에 사흘째 400mm에 육박하는 비가 쏟아지면서 유입량을 감당하지 못한 괴산댐 물이 넘치기도 했습니다. 한수원은 A급 비상대응 체제를 가동했고 일대 주민 수천 명은 대피한 상황입니다. 괴산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자, 송국회 기자, 현재 댐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제 뒤로 보이는 이 하천은 괴산댐에서 흘러나오고 있는 달천입니다. 현재 달천의 수위가 급격히 상승했는데요. 현재 괴산댐에서 2km 떨어진 지점입니다. 현재까지 세차게 내렸던 비가 계속 잦아들면서 현재 수위는 조금 낮아진 상태입니다. 한꺼번에 많은 빗물이 유입되면서 오늘 오전 6시 30분 전으로 괴산댐에서는 물이 넘치는 이른바 원류 현상이 확인됐습니다. 오전 9시 20분쯤 원류 현상은 일단 멈춘 상태입니다. 댐 수위도 오후 2시부터 만수위 아래로 조금씩 떨어지며 제한 수위인 134m를 조금 웃돌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일까지 또 많은 비가 예보되면서 한국수력원자력은 괴산댐의 A급 비상대응 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괴산댐은 콘크리트 댐이어서 원류하더라도 댐 자체의 안정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내일 150mm 이상의 비가 와도 현재 수위가 일정 부분 낮아진 만큼 추가 원류 현상은 발생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만약의 상황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자, 송국회 기자 뒤로 황토물이 아주 무섭게 흘러가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요. 주민 대피 현황 좀 알려주십시오. 네, 지금 저희가 나와 있는 이곳과 저 맞은편에 있는 하천 마을 사이로 거대한 하천이 흐르고 있는데 저쪽 마을은 현재 고립된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하천 건너편 외사리 등 110가구, 즉 400여 명이 오전부터 대피해 있습니다. 이곳 하천보다 지대가 훨씬 높은 저 미로마을 컨벤션 센터에서 이 기상 상황을 살피고 있습니다. 밤새 폭우가 계속되면서 댐이 범람할 피해가 우려됐고 괴산군은 오늘 오전 5시를 전후에 긴급 대피 명령을 내렸습니다. 현재 괴산에서 충주까지 대피령이 발령됐습니다. 이 괴산에는 칠성면과 괴산읍 검승리, 이탄리 일대 등 1,500여 명이 거주하는 마을 13곳이 있습니다. 괴산 달천 목도교 지점은 현재 수위가 홍수 경보 기준을 넘는 5m 이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충주시도 범람이 우려되는 달천 주변 6개 읍면에 대피령을 내린 상태입니다. 봉방동과 칠금동, 또 달천동, 살미면과 중앙탄면, 그리고 대송원면으로 주민 6,400여 명이 대상입니다. 달천 주변 주민들은 현재 학교 강당과 마을 회관 등으로 대피했습니다. 충북에는 내일까지 최대 100에서 200mm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돼 계속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충청북도는 댐과 하천, 저지대 그리고 산사태 우려가 있는 지역 주민들까지 바로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달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괴산댐 인근에서 KBS 뉴스 송국혜입니다. 전북에는 사흘째 많은 비가 내리면서 현재 전북 모든 시군에 호우특보가 발효된 상태입니다. 만경강과 섬진강 주변에 홍수특보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수로를 살피던 60대가 숨졌는데요. 이재민과 농작물 침수가 발생하는 피해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홍수경보가 내려진 전북 완주 삼내교로 가보겠습니다. 이수진 기자, 먼저 현장 상황부터 전해주십시오. 네, 저는 이틀째 홍수경보가 내려진 전북 완주 삼례교 지점에 나와 있습니다. 제 뒤에 보이는 저 큰 하천 만경강인데요. 오늘 새벽에 특보를 전해드렸을 때 최고 수위를 보였는데 그때보다 1m가량 수위가 낮아진 상황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물살이 거세고 둔치 인근까지 물수위가 올라와 있기 때문에 가까이 접근하셔서는 절대 안 되겠습니다. 이곳 외에도 섬진강 유역인 임실군 덕치면 일중리 지점도 오늘 새벽 홍수주의보가 경보로 상향됐습니다. 동진강 정읍시 초강리와 만경강 전주시 미산교 지점에는 홍수주의보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많은 비가 댐과 저수지로 유입되면서 방류량도 늘고 있습니다. 섬진강 댐이 초당 600톤 넘게 방류하고 있어 강 하류인 임실과 남원 주민들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 오후 1시를 기해 완주 대하 저수지는 초당 방류량을 350톤까지 늘렸고 인근 경천 저수지에서도 초당 200톤까지 물을 빼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집중호우로 많은 비까지 더해지면 하천 수위는 더 빠르게 올라갈 텐데요. 전북 전주천과 삼천을 비롯해 익산, 탑천 등 도심 안팎의 하천도 수위가 빠르게 올라가고 있어 범람 위험이 큰 상태입니다. 절대 하천 가까이 가지 마시고 주변 하천 범람 위험이 있다면 지체하지 말고 가까운 대피소로 몸을 피하셔야 합니다. 사흘째 내린 많은 비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엔 전북 익산시 웅포면 한 마을 배수로에서 6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는데요. 경찰은 이 남성이 배수로 안쪽에 흙더미를 치우려다 변을 당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북에는 현재 군산과 장수에 산사태 경보가 내려졌고 그 밖에 12개 시군에도 산사태 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하천 범람 외에도 산사태가 날 우려까지 커지면서 전주와 익산, 김제, 군산 등지에서는 주민 240여 명이 인근 마을 회관이나 학교 등에 대피한 상태입니다. 주택 23채, 논과 밭 등 농가 밭 9,700여 헥타르가 물에 잠기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진안과 완주 부안도로에는 돌더미가 떨어져 도로 통행이 제한된 상태고요. 6개 하천 사면이 유실되고 고창에선 소형 교량이 파손되기도 했습니다. 자, 앞서서 구조작업하는 모습도 봤었는데 구조작업에 임하시는 분들의 안전도 염려가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일단 지금 비는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의 전망 전해주시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전북에는 지난 사흘 동안 400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이번 비는 내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호우특보도 강화되고 있는데요. 오후 5시 40분을 기해서 전북 모든 지역에 호우경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전북에는 내일까지 50에서 150mm, 많은 곳은 200mm가 넘는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오전까지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에서 60mm 의 매우 강한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밤부터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TV나 라디오 뉴스를 통해서 기상 정보 확인하시고 자치단체에서 발송하는 재난 안전 문자 등도 수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침수나 붕괴 피해 없도록 주변도 살피시고 미리 대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전북 완주 만경강에서 KBS 뉴스 이수진입니다. 역시 사흘째 집중호우가 이어진 세종시와 충남 청양에서 산비탈이 무너지면서 토사가 주택을 덮쳐 2명이 숨졌습니다. 또 토사가 쏟아지면서 달리던 승용차를 덮쳐 2명의 사상자가 나오는 등 산사태와 토사 유출로 충청권에서만 5명이 숨졌습니다. 홍정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택을 덮친 토사를 중장비가 걷어내고 있습니다. 추가 산사태를 막기 위해 비탈면에는 방수포가 덮여졌습니다. 새벽 시간 산비탈에서 쏟아진 토사가 주택을 덮쳤습니다. 70대 집주인은 앞서 흘러내린 토사를 정리하러 나갔다가 또 무너진 흙더미에 매몰돼 숨졌습니다. 집 안에 물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뚫을 치우기 위해서 나왔다가 절개지에서 흙이 그냥 무너진 거지요. 지난 13일부터 500mm가 넘는 비가 내린 충남 청양에서도 새벽 시간 폭우로 유실된 토사가 주택을 덮쳤습니다. 집안에 있던 60대 여성이 3시간여 만에 구조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습니다. 그 집기류가 다 쌓여 있어서 집기류를 걷어내면서 토사량을 확인해 보니까 그 토사량이 많아서 일단은 포크레인 중장비를 동원해서 도로 옆 비탈면에서 나무와 함께 쓸려 내려온 토사가 승용차를 덮쳤습니다. 이 사고로 차량에 타고 있던 20대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습니다. 어제 충남 논산의 봉안시설에서도 산사태로 방문객 2명이 숨졌습니다. 사흘 새 최고 6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진 충청권에서만 산사태와 토사 유출로 5명이 숨지는 등 인명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홍정표입니다. 전국 교통 상황에도 큰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일반 열차는 내일도 전면 중단이 계속되고 수도권 전철도 내일 첫 차부터 서행 운행할 것으로 보여 지연이 속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준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KTX와 SRT를 제외한 일반 열차는 오전 9시부터 운행이 전면 중단됐습니다. 코레일은 앱과 SNS 등으로 공지했지만 확인 못한 승객들로 주요 역은 혼잡이 상당했습니다. 운행 중지 열차는 무궁화호와 ITX 새마을 전 노선, KTX 중 수원과 서대전 경유편, KTX 이음입니다. 이들 열차는 최소한 내일 자정까지는 계속 중단됩니다. 새마을 타려고 했는데 새마을 차가
그 호우 때문에 취소가 되어서 좀 더 늦게 타려고 하다가 KTX밖에 없어서. KTX 선로는 교각이나 터널 구간이 많아 침수나 산사태 위험이 비교적 낮습니다. KTX나 SRT 대부분은 운행 자체는 가능하지만 서행 구간이 많아 지연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가족과 식사 예약이 좀 돼 있는데 시간을 조금 못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서 미리 지금 다시 연락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수도권 전철은 내일 첫 차부터 시속 60km 이하로 서행합니다. 지연이 누적돼 실제 운행은 시간표보다 늦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고레일은 열차 운행이 정상화될 시점은 아직 예측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고속도로는 비교적 안정적입니다. 중부 내륙 고속도로 일부 구간이 비탈길 토사 때문에 4시간가량 전면 차단됐던 것 외엔 통제 구간은 없습니다. 기상 상황으로 결항되는 항공편도 없습니다. 백길은 서해 중부와 남부 위주로 일부 여객선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다만 기상 상황이 계속 급변해 무슨 교통편이든 탑승 계획이 있다면 운행 여부를 꼭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KBS 뉴스 김준범입니다. 이번에는 수도권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빗줄기는 약해졌지만 계속된 팔당댐 방류로 한강 수위는 여전히 높습니다. 조금 전에 올림픽대로 가양대교부터 동작대교 구간 양방향이 추가로 통제된 상황인데요. 서울 잠수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청윤 기자, 잠수교 통제는 계속되고 있죠. 현재 시내 도로 통제 상황도 알려주십시오. 네, 잠수교는 제 뒤로 보이는 것처럼 흙탕물 속에 잠겨 있습니다. 표지판과 나무들도 거의 물에 잠겨 윗부분만 보이는 상태입니다. 빗줄기는 약해졌지만 팔당댐에서 계속 강물을 방류하고 있기 때문에 한강 수위는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후 6시 기준 잠수교 지점 수위는 8.1m 수준에 육박했습니다. 연일 계속된 집중호우로 지금 이 시각에도 팔당댐에서는 초당 12,000톤 안팎의 물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팔당댐 방류는 지난달 말부터 계속된 비 때문에 2주 넘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내리면서 방류량이 연일 늘고 있는 상황이라 수도권에 비가 소강 상태를 보여도 한강 수위는 낮아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강 수위가 오르면서 잠수교는 인도와 차도 모두 계속 전면 통제되고 있습니다. 올림픽대로 통제 구간도 늘었는데요. 오전부터 여의 상류와 여의 하류 나들목 양방향이 막혔고 오늘 오후 5시 반부터 가양대교와 동작대교 사이 양방향 모두 전면 통제되고 있습니다. 시내도로 3곳도 통행이 어렵습니다. 수위 상승으로 개와 육관문이 통제됐고 당산 나들목 육관문은 침수 대비 목적으로 통제되고 있습니다. 또 신림로는 상수도 파손으로 통제 상태입니다.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재난 문자를 발송하고 시민들에게 미리 교통 상황을 확인해 차량을 우회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잠수교에서 KBS 뉴스 김청윤입니다. 자, 지금까지 방송됐던 내용들 장석환 KBS 재난방송 전문위원과 함께 좀 더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 의원님, 앞서서 이제 저희가 충북 궁평의 지하철로 침수 사태 원인에 대해서 한번 좀 짚어봤었는데 예. 또 걱정되는 부분이 이 괴산댐 지역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괴산댐에서 원류가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가슴을 졸였었는데 일단 이런 현상이 발생하게 된 원인부터 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괴산댐은 오늘 오전에 6시 반부터 원류가 되기 시작했다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고요. 네. 9시 20분까지 한 3시간 동안 원류가 되었습니다. 그 괴산댐이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 댐 중에서는 상당히 적은 댐에 속하고요. 예. 유역 면적이 전체 15,000평방킬로미터, 15,000 입방미터 정도 되는 양의 적은 댐입니다. 또 이 부분에 적은 용량과 적은 유역 면적을 가지고 있어서 이 부분이 혹시 넘을 수도 있다고 이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넘어도 되는 콘크리트 중력식 댐이라고 하는 그런 설계 기법과 공사를 통해서 이 부분이 원류가 돼도 괜찮은 댐으로 자리를 매김했습니다. 물론 또 이 괴산댐은 수력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단일 목적 댐이고 그래서 한수원의 한국수력원자력 소속으로 되어 있는 댐입니다. 오늘 아침에 상황을 좀 보시면은요, 이 모니터를 좀 올려주시겠습니까? 네, 여기 괴산댐이 이 지역이고요. 괴산댐의 예. 상황을 수위를 좀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이 빨간색 라인이 계획홍수위라고 하는 것인데요. 계획홍수위는 방류를 했을 때 최대의 수위를 올렸을 때의 그 홍수위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부분이 넘으면 이제 원류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오전 6시부터 9시 이 시간 동안에 약 3시간 동안에 상당 부분이 지금 원류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원류 상태는 이 괴산댐이 위치한 지역이 달천이라고 하는 네. 하천인데요. 이 달천에 굉장히 많은 큰 홍수량을 하류로 방류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하류에 있는 그 위치의 수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지요. 그래서 수위를 살펴보면은 이 부분이 이 괴산점 직하류에 있는 목도교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이 목도교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 검정색 선이 보면 과거의 최대 홍수위가 이 검정색 선이 있습니다. 이 네. 검정색 선이 보면은 과거에 2017년 7월 16일 15시에 6.68m로 올라와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최고의 수위는 8.2m 정도 돼 있기 때문에 약 2m 가까운 정도의 수위가 올라와 있다고 보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이 괴산 군민들께서는 지금까지 어떠한 상황도 한 번도 목격을 하지 못한 수위가 올라왔다 이렇게 보여질 수가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 지점에서 이 동안에 굉장히 높은 수위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위험했었고 제방을 넘을 수도 있었던 상황인데 오후에 들어서 조금씩 잦아들면서 지금 대홍수 심각 단계보다는 떨어져 있지만 홍수 예경보의 경계경보의 위치까지는 지금 올라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아직도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 또 지금 내일까지 한 200mm 정도의 비가 예보가 돼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 부분은 다시 또 대홍수보다도 훨씬 위에 올라갈 수도 있고 또 괴산댐의 원류의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우리가 준비와 만반의 태세를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어쨌든 지금 충청 지역 특히 금강과 만경강 그리고 낙동강 상류, 이 충청북도, 충청남도, 경상북도 이쪽 부분이 지금 3, 4일 동안 집중되는 한 400mm에서 500mm의 호우에 의해서 댐, 제방, 하천, 저지대 침수 이런 모든 부분들이 특히 이제 산사태는 더 위험한 지금 상황에 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부분을 아직 경계를 주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위원님 지금 전남 구례 시간당 50mm의 집중호우가 내리고 있다고 좀 소식이 들어왔는데 그럼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어느 강의 범람이 좀 우려가 될까요? 저 부분에 이제 전남 지역은 섬진강과 영산강 부분인데요. 구례는 이제 섬진강 줄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섬진강은 섬진강 댐에서 방류를 통해서 나왔기 때문에 2020년에 섬진강댐에서 굉장히 큰 사고에 우리가 홍수 피해가 났던 것을 생각해 보면 섬진강에서 홍수 조절 역량을 최대한 잘 조절을 해서 이 부분의 방류를 조절을 해야지만이 이렇게 됩니다. 과거에 2020년에 구례와 하동 화개장터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큰 침수를 입었었고 그 당시에 섬진강 댐에서의 방류량이 최대가 됐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은 섬진강 댐에서 홍수 조절을 충분히 함으로써 시간당 50mm의 집중호우가 온다고 할지라도 충분히 대비를 하고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시간당 50mm면 우리가 1시간 누적 강우량이 50mm면은 우리가 극한 강우라고 그래서 올해부터 이렇게 새롭게 도입된 그런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대부분의 1시간의 누적 강우량이 50mm, 3시간 강우량이 80-90mm 정도 되면은 이 부분들이 홍수가 날 수 있는 피해의 한 80% 정도다 이렇게 해서 극한 강우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이 부분들이 인 부분은 굉장히 앞으로 주의를 요해야 된다 이런 부분으로 돼 있고 내수뿐만이 아니고 하천이 범람하는 외수 침수 이런 것들까지도 지금 섬진강 유역에 대해서도 상당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위원님 지금 화면에 전북 KBS 재난감시 CCTV를 통해서 섬진강의 그 실시간 영상이 보이고 있는데 일단 다리가 거의 잠기는 정도는 아니긴 하지만 수위가 많이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주변도 침수가 된 걸로 보이는데 이 정도면은 어느 정도 위험한 상태라고 좀 보이십니까?
지금은 이제 섬진강 쪽에서 아마 섬진강 영산강 홍수 통제소에서 홍수 예경보를 이미 내렸을 텐데 주의보를 내렸는지 경계 경보를 내렸는지는 아직은 명확하지는 않지만 저 정도의 상황이면은 경계 경보에 홍수의 경계 경보까지도 올릴 수 있는 정도의 상황이라고 보여지고 정작 그 하천에서의 범람은 제방을 넘거나 혹은 제방이 파괴가 돼서 제방이 터지는 경우 이런 경우를 가정해 볼 수가 있는데 네. 과거에 지금 이제 영산강, 섬진강 유역은 2020년도에 많은 피해가 있었고 또 상당 부분은 복구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2020년 같은 그런 피해는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가정이 됩니다만은 저 상황으로 유추해 봤을 때 앞으로 이제 내일까지의 비가 어느 정도에 오느냐에 따라서 제방을 넘을 수도 있고 또 섬진강 댐에서의 홍수 조절 문제라든지 그 도심지 내부에서의 침수 문제 이런 것들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예. 자, 앞서 송국회 기자 그 괴산댐 부근에 나가 있는 모습 연결했었는데 예. 달천이 이게 달다는 뜻에서 아마 달천이었던 것 같은데 이게 과연 그런 이름이 어울릴 법한 건가 싶을 정도로 황토물이 아주 도도하게 흐르고 있었고요. 예. 그 맞은편에 있는 분들은 지금 고립돼 있는 상태라고 설명을 좀 들었었거든요. 예. 이 밤 아무래도 이제 그 관계 당국에서도 잠 못 드는 밤 이제 뜬 눈으로 보내는 밤이 될 텐데 제일 걱정되는 부분들이 바로 이렇게 고립돼 있는 분들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아마 오전에 이제 많은 분들이 대피를 했고요. 이제 수위가 오르면서 일정 부분이 고립된 지역이 반드시 생기기 마련입니다. 네. 그래서 이미 홍수 예경보 시스템에 의해서 충분히 대피를 했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그래도 아직 빠져나오지 못한 분들도 계실 거라고 봅니다. 이런 분들은 당국에서 빨리 조치를 취해서 이런 부분들을 좀 구조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특히 홍수가 올라갈 때도 중요하지만 홍수가 내려갈 때, 수위가 내려갈 때에도 굉장히 빠른 유속과 굉장히 제방의 침식 그리고 많은 부분들의 유실 이런 부분들이 같이 이루어지기 그렇죠. 때문에 네. 함부로 가까이 간다든지 수위가 내려갔다고 해서 접근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의하셔야 됩니다. 예. 자, 지금 고립돼 있는 분들한테 당부의 말씀도 좀 해주셨었는데 이번에는 좀 도시민들한테도 좀 당부의 말씀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홍수가 홍수가 예견되는 상황이라면 집중호우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면 아무래도 지하차도를 운행하거나 이러는 데 있어서 좀 더 조심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당연히 지금 시간당 한 30mm 이상이 만약에 비가 온다 그러면 지하차도는 피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평소에 본인이 다녔던 지하차도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어느 정도 물이 차 있는지를 본인이 알 수 있기 때문에 네. 바퀴의 한 3분의 2 정도의 만약에 침수 정도라고 한다면 보통 한 30cm 정도 이상이 침수가 되면은 자동차에는 많은 전장 부품들이 있어요. 전기와 전자 부품들이 있어요. 이 부분들이 작동을 하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 때문에 상당 부분 시동이 꺼질 염려가 있고 만약에 시동이 꺼진다면 그 즉시 차에 다시 시동을 걸지 말고 다시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차 바깥에서의 한 50cm 정도, 그러니까 한 성인 무릎 높이 정도의 물이 찬다면 사람 힘으로 문을 열고 나오기가 대단히 어려운 정도의 힘을 받기 때문에 거기다 또 유속까지 쓸 테니까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들어가지 않는 게 제1의 상책이고 만약에 들어가서 잠긴다면 빨리 빠져나오는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시청자분들도 내가 지역에 우리 동네가 어느 정도 잠길 건가에 대한 부분 궁금증도 많이 있을 텐데 요새는 이제 환경부에서 도시 침수 지도라고 하는 것을 공개해서 발표하고 있기 때문에 네. 컴퓨터라든지 아니면 핸드폰을 사용해서 앱을 통해서 내 지역이 이 도시 내부에서 침수가 됐을 지역이 어느 정도 침수가 될 건가가 다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미리미리 예측을 하고 대비를 하는 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처럼 이렇게
재난이 위기가 상황이 심각하고 계속 비가 오고 이런 상황들이 홍수 예경보가 나는 상황 같은 경우는 KBS 재난방송을 유심히 들어서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조치 사항들을 꼭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위원님 말씀드리면서 시청자 여러분들한테도 많은 도움이 됐을 것 같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장석환 KBS 재난방송 전문위원과 이야기 나눠봤고요. 다음 소식 전해드리죠. 이번 비로 현재까지 36명이 숨지거나 실종되고 13명이 부상을 당한 것으로 공식 집계되고 있습니다. 또 곳곳에서 주택과 농경지, 공공시설의 피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부가 집계한 공식 피해 현황 이승훈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9일부터 계속된 비로 현재까지 22명이 숨지고 14명이 실종됐으며 13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지역별로는 경북에서 모두 20명의 주민이 숨진 채 발견되거나 실종돼 인명피해가 가장 많이 집중됐고 충북과 충남, 세종 등에서도 사망사고가 속출했습니다. 청주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를 비롯해 아직 공식 집계에 포함되지 않은 실종자도 있어 인명피해 규모는 앞으로 더 커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긴급 대피한 주민 숫자도 늘었습니다. 비 피해 우려가 커지면서 전국 13개 시도에서 4,700여 명의 주민들이 체육관 등 임시거처로 긴급히 대피했습니다. 재산 피해도 불어나고 있습니다. 경기와 강원도 등에서 주택 30채가 부서지거나 침수되는 피해를 입었고 어선 5척과 차량 60여 대도 물에 잠겼습니다. 또 도로와 교량, 하천 제방과 옹벽 등 공공시설 59곳이 유실되거나 파손됐습니다. 농경지 피해도 잇따라 논과 밭, 과수원 등 농경지 9,300여 헥타가 침수나 낙과 피해를 입었고 12헥타가 넘는 농지가 유실 또는 매몰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전국의 도로 130여 곳과 하천 700여 곳의 통행도 전면 통제된 상태입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재난과 인명피해 수습을 돕기 위해 행정안전부 국장급으로 구성된 특별지원단을 각 지역에 긴급히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비가 이어지면서 전국 곳곳에서 시청자들의 제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시각 주요 제보 사회부 강병수 기자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강 기자, 네. KBS에 많은 제보가 접수됐는데요. 네. 접수된 내용들 좀 살펴보죠. 네, 전국적으로 이 오전부터 거센 비가 계속 내리면서 특히 경북 지역으로는 산사태, 또 충청 전라 지역으로는 강이 범람하면서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이 시청자들이 보내주신 이 제보 영상 통해 피해 상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충북 충주시 주덕리의 산사태 현장을 촬영한 모습입니다. 이 산사태로 인해 흙과 돌이 쏟아져 내려오면서 이 주택 앞 도로가 모두 유실된 모습인데요. 이 주민들이 현장에 나와 이렇게 복구 작업에도 한창 나선 모습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유실된 도로 곳곳으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완전히 흙탕물들이 그대로 흘러내리는 모습 그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화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북 영주시 봉현면의 산사태 현장을 촬영한 모습입니다. 보시면 나무가 저렇게 뿌리째 뽑혀 있고 또 산에 있던 돌들이 마을로 그대로 굴러 내려온 모습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초토화됐네요. 그렇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농기구를 보관해 놓은 건물도 대부분이 쓸려 내려오는 흙에 잠겨 있는 모습이고요. 지금처럼 비가 이렇게 쉬지 않고 온다면 물이 흙 속으로 침투를 하면서 물무게의 흙 무게까지 더해지면서 하중이 순식간에 커집니다. 이 경우 비가 잠시 멈췄더라도 조금만 충격이 있어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엄청난 산사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산 주변에 계신 분들은 각별한 유의가 필요합니다. 다음 화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 강이 범람하면서 나온 피해들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금강 범람으로 인한 피해가 컸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공주시 소학동의 모습입니다. 이 금강이 범람하면서 아파트 입구 또 출구가 모두 잠긴 모습인데요. 이 제보자분께서는 해당 아파트 지하 엘리베이터에도 토사가 들어와 작동이 안 된다면서 일손을 도울 분을 찾는다 이런 안내 방송이 계속 나왔다고 전해주셨고요. 이 보면은 영상 속 도로 저 건너편이 금강인데 화면을 보면 금강 수위가 바로 옆에 있는 그 빨간색 자전거 도로랑 거의 비슷할 정도로 매우 높게 차오른 모습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화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화면은 이 충남 공주시 옥룡동 시내의 모습입니다.
이 도로 위에 잠깐 지금 나오는 것처럼 차량이 침수됐고, 네, 흰색 차량이 완전 침수됐고 이 보면은 저희 구조대원들이 검은색 보트를 타고 가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 길가에 고립된 남성을 구조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렇게 전해주셨는데요. 아, 저 차에 사람이 타고 있는 걸까요? 네, 이렇게 저 주변에 그 도로에 남성이 갑자기 불어난 물 때문에 사람이 고립되고 하니까 구조대원들이 직접 나섰던 모습입니다.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폭우가 내릴 때는 갑자기 도로에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물이 차오를 수 있기 때문에 비가 많이 오는 시기에는 외출 시에 항상 주의를 기울이셔야겠습니다. 저 지금 화면 보니까 차에서 탈출을 하실 때 문을 못 여니까 창을 깨시든지 아니면 창을 내리고 저쪽으로 탈출하신 것 같네요. 네, 저희 지금 화면 보면서 한번 이런 모습 보시면서 좀 유의를 하시는 부분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번 폭우로 인해서 인명뿐만 아니라 축사 침수 등 재산 피해도 상당했는데요. 네, 청양군 어천리에서 촬영된 모습인데 보시는 것처럼 이 금강변에 위치한 돼지 축사에서 갑자기 물이 불어나면서 돼지들이 미처 피하지 못하고 지금 저렇게 헤엄을 치고 있는 모습이죠. 물살이 너무 거세서 저 가축들을 구할 수도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다 이렇게 전해주셨거든요.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가축들이 그대로 물에 차오르는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동물 축사 상황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충남 부여군 나봉리인데요. 군청 직원 또 소방서 직원 등이 합심해 소를 대피해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뒤에 보시는 화면엔 축사에 이미 물이 가득 차 있는 모습 그렇게 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충청 지역 중심으로 여러 축사에서 이렇게 구출 요청이 이어졌었다고 하는데요. 폭우가 내리면은 축사 또 농작물이 피해를 볼 것 걱정돼 현장에 나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데 사고 위험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현장에는 나가시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많은 분들께서 이제 KBS에 제보 영상을 보내주셨는데 지금도 준비된 영상들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제보 방법도 알려주시겠어요? 네,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제보 영상이 상황을 또 설명하고 현장에서 이 재난방송을 보는 분들에게는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알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제보 영상 보내시는 법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가장 쉬운 건 카카오톡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이 카카오톡 검색창에서 KBS 뉴스 또는 KBS 제보를 검색하신 다음에 채널 추가를 하시면 되고요. 이 카톡을 보내시면서 촬영하신 영상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보내실 때는 촬영하신 시간과 장소 또 간단한 상황 설명을 해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이 영상은 되도록이면 휴대폰을 세로로 찍기보다는 가로로 눕혀서 촬영하시는 게 좋습니다. 가로로요? 네. 이 카카오톡 외에도 KBS 뉴스 앱을 통해서 제보를 해주실 수도 있고요. 이 우상단 제보 버튼을 누른 뒤 촬영된 영상 등을 올려주시면 됩니다. 또 저희 뉴스 특보를 보시다 보면 화면에 나오는 QR코드를 통해 제보하실 수도 있고 KBS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제보를 보내주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시청자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제보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재난 상황을 신속히 알리고 또 방재 당국의 복구를 촉진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데요. 다만 절대 무리해서 위험한 촬영을 하지 마시고 주변 상황과 안전을 충분히 고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KBS의 시청자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제보 영상들 살펴봤습니다. 사회부 강병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중호우가 쏟아지고 있을 때 위험한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무리한 행동을 하지 말고 침착하게 행동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폭우가 내릴 때 대처 요령을 윤영균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갑자기 집중호우가 쏟아져 일부 피해가 발생하기 시작하면 당황하기 쉽지만 침착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먼저 급변하는 기상 상황을 라디오나 TV 등을 통해 잘 알아둬야 합니다. 불필요한 외출은 하지 말고 부득이 외출해야 할 경우 물이 순식간에 불어나는 하천 주변이나 계곡은 피해야 합니다. 특히 공사장 부근은 사고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가까이 가지 말아야 합니다. 차량을 몰고 가는 경우에는 속도를 줄여 안전하게 운행해야 합니다. 무리하게 침수 지역이나 하천을 건너다가는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침수된 도로 또는 거리에서 맨홀 뚜껑이 이탈되거나 솟아오르는 경우가 있어 맨홀이 있는 곳은 피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맨홀은 도로나 거리의 중심부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대피할 땐 길의 바깥쪽을 따라 걷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의 집이 물에 잠길 수 있는 낮은 지대나 지하에 있다면 비상 상황에 대비해
미리 대피 장소와 대피로를 알아둬야 합니다. 집 안팎의 전기 설비가 고장났을 경우 감전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직접 수리를 하지 말고 한국전기공사협회에 문의하는 게 좋습니다. 집 밖으로 대피할 때는 집안의 수도와 가스 밸브를 잠그고 전기 차단기를 내려두어야 2차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긴급한 상황이 닥쳐 구조가 필요한 경우 신속히 119로 연락해야 합니다. KBS 뉴스 윤양규입니다. 많은 비로 가옥이 침수되기 시작하면 전기와 가스 등을 차단하고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피해야 합니다. 집이 침수될 때 대응 방법 장덕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시간에 100mm에 육박하는 폭우가 쏟아질 때는 평소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곳도 물바다로 변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집중호우가 내릴 땐 우선 빗물이 새거나 배수구가 막힌 곳은 없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집 주변의 축대나 담장은 붕괴 우려가 없는지 수시로 살피고 집 안으로 물이 넘칠 경우에 대비해 모래주머니 등을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대비할 여유가 있다면 집 밖에 쌓아둔 물건은 안전한 곳으로 옮기는 것이 좋습니다. 폭우로 집안에 물이 들기 시작하면 먼저 전기와 가스를 차단해야 하는데 젖은 손으로 전기 차단기를 만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전기와 통신이 끊길 경우를 대비해 손전등과 휴대전화, 라디오 등을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미처 대비할 틈이 없이 가옥이 급격히 물에 잠기면 지붕이나 옥상 등 높은 곳으로 피한 뒤 침착하게 구조를 요청해야 합니다. 집 밖으로 대피할 때는 가재 도구에 미련을 두지 말고 서둘러 침수 지역을 벗어나야 합니다. 물이 빠진 뒤 집에 돌아왔을 때도 주의해야 합니다. 물에 잠겼던 주택은 구조물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갑작스런 붕괴를 조심해야 합니다. 또 집안에 가스가 차 있을 수 있어 환기를 시킨 뒤 집 안으로 들어가야 하고 전기 설비는 함부로 손대지 말아야 합니다. KBS 뉴스 장덕수입니다. 자, 다음에는 KBS 재난방송 전문위원인 기상청 우진규 예보관 연결해서 현재 장맛비 상황과 앞으로의 전망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진규 예보관님, 먼저 현재 비가 집중되는 지역부터 살펴볼까요? 네, 현재 우리나라를 덮고 있는 비구름의 모습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까지는 우리나라 충청권에 이 머물던 정체전선의 비구름대가 현재는 남쪽으로 이동이 나며 지금은 전라권을 중심으로 비구름대가 굉장히 날카롭게 서 있습니다. 현재 시간당 강우 강도가 30에서 50mm를 넘는 매우 강한 비로 변모를 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뒤쪽으로 건조 공기가 가라앉으며 점차 그 비구름대는 선형의 모습을 띠며 굉장히 강하게 발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까지 내린 이 비의 양을 살펴보게 되면 오늘 오후 동안 안에 집중된 충청도를 중심으로 이와 같이 최대 400mm가 넘는 비의 영향을 받았고요. 현재는 이 강한 비구름대가 유입되는 이 전북과 광주를 중심으로 이 최대 강수량이 100mm가 넘는 매우 많은 양이 현재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 사흘째 비가 내리고 있는 지역들이 꽤 많은 상황인데 이렇게 장기간 많은 비가 집중되는 원인 다시 한번 좀 살펴볼까요? 네, 현재 우리나라 주변의 구름의 모습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비구름의 강화 두 가지 원인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그 북서쪽에 있는 이 노란색 영역으로 나타나는 건조 공기의 남하입니다. 지금 한눈에 보시기에도 북쪽에서 남쪽으로 굉장히 빠르게 남하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나라 남쪽에서도 새로운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가 매우 빠르게 우리나라 쪽으로 서진해 오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 두 공기가 계속해서 맞닥뜨려지며 우리나라를 이루고 있는 이 굉장히 가늘고 긴 띠가 우리나라 남서쪽에서 북동쪽으로 형성되며 매우 강한 비를 추가적으로 더 형성시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두 거대한 기단이 이제 만나게 되는 건데 그럼 앞으로 어느 지역에 비가 집중될까요? 네, 수치 모델에서 예상하고 있는 비구름의 예상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새벽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북서쪽에서의 강한 건조 공기, 남쪽에서 올라오는 따뜻한 공기가 충돌하는 라인은 이와 같이 우리나라 전역으로 넓게 퍼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에는 이러한 강한 띠구름대들이 우리나라 남부지방 쪽으로 유입이 되며 매우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전체적인 비의 시나리오를 보시면 이와 같이 오늘 밤, 내일 자정을 지나면서 남쪽에 이루던 비구름대는 점차
북쪽으로 확대되며 내일 오전에 전국으로 확대된 후 오후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예상되는 전체적인 강우 예상도를 조금 보게 되시면 우리나라의 남부지방 중에 붉은색으로 나타나는 이 지역을 중심으로는 최대 내일까지 250mm의 매우 많은 비가 예상이 되고 있는 가운데 그 밖에 충청권의 이 지역과 나머지 전남권을 중심으로도 최대 200mm, 그 밖에 이 보라색으로 나타나는 지역을 중심으로는 약 150mm의 비가 추가적으로 더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 밤부터 또는 내일 새벽부터 이 오전 사이에 우리나라 이 남쪽 지방을 중심으로는 시간당 50에서 80mm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 앞으로의 많은 피해 각별한 대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기상청에서 우진규 예보관이었습니다. 자, 내일까지도 많은 비가 예보되고 있어서 걱정이 큰데요. 자, 이번에는 각 지역 다시 연결해서 현재 상황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충북 지역부터 살펴보죠. 충북 지역 전역에 호우경보가 발효 중인데요. 불어난 물에 잠긴 지하차도에서 차량 19대가 고립돼서 1명이 숨지는 등 인명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소영 기자, 현장 상황 전해주시죠. 네, 저는 청주시 KTX 오송역 인근 사고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지하차도 안에는 현재 배수 작업과 함께 수색 작업이 진행 중인데요. 오늘 오전 8시 40분쯤 많은 비로 갑자기 불어난 물에 이 지하차도가 잠기면서 차량이 침수됐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긴급 출동한 소방당국이 구조 작업을 벌였는데 현재까지 30대 남성 1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차에서 탈출한 9명은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소방본부는 브리핑에서 도로관리사업소 CCTV 등 분석 결과 당시 지하차도에 버스를 포함한 차량 19대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고 인력 300여 명을 투입해 수색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정확히 몇 명이 고립돼 있는지는 파악되지 않고 있지만 최소 17명의 행방이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완전히 침수됐던 약 600m의 길이의 지하차도는 현재는 교량 윗부분이 드러난 상태지만 계속 강한 비가 내리면서 구조 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5시 30분쯤에는 청주시 3차 우회도로 석판과 석곡 구간에서 산사태가 났습니다. 도로 위로 흙더미가 쏟아지면서 이곳을 지나던 승용차를 덮쳤고 차에 타고 있던 20대 1명이 숨졌습니다. 오늘 오전 8시쯤에는 중부내륙고속도로 창원 방향 매현터널 부근에서 토사가 무너지면서 차로 2개를 모두 막아 6시간 동안 통행이 제한되기도 했습니다. 자, 고립된 이들이 무사히 구출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상황인데요. 자, 비가 계속되다 보니까 대청댐과 충주댐도 방류를 늘리고 있죠. 네, 내일까지 충북 지역에는 50에서 200mm의 많은 비가 예보됐습니다. 현재까지 내린 비의 양을 보면 청주 상당이 470mm로 가장 많습니다. 다음으로 제천 백운 414.5mm, 괴산 403.5, 증평 371, 보은 속리산 376, 충주 351.1mm 등입니다. 충북 괴산 목도교 인근과 괴산댐 하류 달천, 청주 무심천 흥덕교와 미호강교에는 홍수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비가 계속되면서 대청댐과 충주댐은 방류량을 늘리고 있습니다. 한강 수위에 영향을 주는 충주댐은 괴산댐 방류로 물 유입량이 증가하면서 현재 초당 3,550톤을 방류하고 있습니다. 대청댐은 초당 2,490톤의 물을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하류 지역 주민들은 특히 침수 우려가 있는 저지대 가구에서는 피해 입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청주에서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앞서 보셨던 충북 청주 오송읍 지하차도 침수로 인한 인명피해 규모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 침수가 왜 발생했는지 지리적으로 분석해 보겠고요. 또 당시 수위까지도 같이 분석하면서 주의사항 알아보겠습니다. KBS 재난미디어센터 연결하겠습니다. 자, 오대성 기자, 오늘 오전에 이 침수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 먼저 당시 상황도 다시 한번 좀 짚어볼까요? 네, 먼저 저희 시청자 제보 영상 보겠습니다. 오늘 소방에 침수 신고가 접수된 게 아침 8시 37분인데요. 이 블랙박스 녹화 시간과 거의 비슷합니다. 이곳이 지하차도 입구인데요. 오른쪽 부분에서 밀려오는 물들이 이 지하차도 입구로 거세게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조금 더 확대해서 보면요. 이 엄청난 물의 양이 또 엄청난 속도로 이 지하로 들어간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옆에는 버스도 있습니다. 그러면 왜 물이 이렇게 빨려 들어갔는지를 구글 지도 지형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여기가요. 방금 영상에서 봤던 지하차도 입구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미호천교입니다.
이 두 곳의 거리는요, 직선 거리로 약 600m 정도 됩니다. 이 가까운 제방과의 거리를 보면요, 600m보다 더 가깝습니다. 200m에 불과합니다. KBS 재난감시 카메라에 녹화된 홍수 경보 당시 발령 시점의 모습인데요. 이 미우천교는 사고가 나기 4시간 전인 새벽 4시 10분부터 홍수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사고 나기 직전에 아침 8시쯤 미우천교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다리 상판 바로 아래까지 물이 가득 차서 흘러가는 모습입니다. 이번에는 수위 변화를 그래프로 준비했습니다. 현재 수위를 기록한 게 이 파란색 선인데요. 이 선을 유심히 봐주십시오. 새벽부터 수위가 점차 올라가더니 이 보라색 선 아침 6시 반인데요. 이 6시 반에는 홍수 경보 수준보다 더 높은 심각 수위에 도달합니다. 이 보라색 선이 심각 수위였고요. 이때 수위가 9.2m입니다. 금강 홍수통제소는 이때 관할구청에 유선 전화를 통해서 심각 수위에 도달했다는 사실을 알리고 교통통제 등이 필요하다는 점을 전했다고 KBS에 밝혔습니다. 그리고 2시간 뒤인 8시 반쯤에는요, 수위가 더 올라서 10m를 넘었습니다. 사고가 난 바로 그 시간입니다. 즉 정리하자면 사고 발생 4시간 전에 이미 홍수 경보가 내려졌고 2시간 전에도 미우천교의 수위가 이렇게 심각 수준을 넘어섰다는 사실이 관계기관에 전달이 된 겁니다. 하지만 교통통제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대비할 시간이 있었다는 건데 이런 사고가 발생을 해서 너무 안타까운데요. 자, 그러면 침수를 일으킨 이유는 무엇으로 분석되고 있습니까? 네, 아직 수색과 구조 작업이 진행 중이고 이게 어느 정도 이루어진 후에야 원인을 파악하는 게 가능할 텐데요. 일단 조심스럽게 3가지를 짚어보겠습니다. 다시 이 지도 보면요. 여기가 주변 제방입니다. 당시 수위가 높았던 만큼 이 주변 제방의 물이 넘쳤는지, 넘쳐서 이 안쪽으로 들어왔는지 추후 확인을 해봐야 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렇게 물이 넘치지 않았더라도 소위 파이핑이라는 현상이 나타났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파이핑이라는 건 구조물과 흙 이음새에 틈이 생겨서 그 사이로 이렇게 물이 빠지는 걸 말합니다. 가령 이렇게 점처럼 구멍이 났을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이렇게 원류는 하지 않았더라도 이렇게 구멍으로 물이 샜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여기가 저지대라는 점입니다. 그런 만큼 배수시설이 제대로 작동했는지 따져봐야 합니다. 이 지형의 절대 고도를 표시한 지도인데요. 카메라로 조금 확대해서 이곳 지점 살펴보겠습니다. 이 지하차도 입구인데요. 이곳의 절대 고도는 21.5m입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가 논밭인데요. 이곳의 절대 고도는 27.2m 정도입니다. 이곳과 이곳의 높이 차이가 6m 정도가 납니다. 즉, 이 논밭에서 빠지지 못한 물이 가득 차 있다가 이게 배수되지 못해서 어느 순간 높이가 낮은 이 지하차도로 들어갔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렇게 저지대라는 변하지 않는 사실과 그리고 교통통제가 가능한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피해를 막지 못했다는 점에서 무척 뼈아픕니다. 지금까지 재난미디어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자, 이번엔 경북 지역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집중호우로 인한 경북 지역의 인명피해 갈수록 늘고 있는데요. 사망자는 17명으로 늘었고 1명이 실종된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대구에서도 실종자가 1명 발생했습니다. 사망자와 실종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경북 예천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류재영 기자, 현장 구조작업 진행 상황 알려주십시오. 네, 날이 저물고 추가 산사태와 고리비움 때문에 현장 구조 인력은 모두 철수한 상태인데요. 제가 있는 이곳 예천 스타디움에는 전국에서 집결한 구조 장비가 고립마을에 투입되기 위해 대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낮 취재진은 구조대원과 함께 사고 지점을 찾았는데요. 산사태로 주택 5채가 쓸려나가면서 현장은 토사와 흙탕물로 가득했습니다. 가장 피해가 컸던 경북 예천은 주민 7명이 숨지고 9명이 실종된 상태인데요. 경북 북부 지역에서 폭우와 산사태로 인한 인명피해는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예천을 포함해 봉화와 영주 등에서 숨진 것으로 파악된 사람은 모두 17명에 이릅니다. 또 산사태로 매몰되는 등 예천과 문경에서 모두 9명이 실종됐고 대구 팔거천변에서는 자전거를 타던 1명이 강물에 빠져 실종됐습니다. 이 밖에 부상자도 5명 나오는 등 인명피해는 모두 32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로가 끊기는 등 사고 현장까지 진입이 어려운 데다 토사에 현장이 매몰돼 있는 등 구조에는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소방청은 예천의 중앙 119 구조본부 전대원을 비상동원해 실종자 수색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피해 주민들이 조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피해 복구의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홍수특보가 발효된 낙동강 지역 상황 살펴보죠. 네, 어제부터 내린 강한 비의 영향으로 낙동강 유역에는 홍수특보가 발령됐습니다. 경북 문경시 김용리, 예천군 회룡교와 상풍교 지점에서는 홍수경보가, 영주시 월호교와 칠곡군 호국의 다리, 의성군 낙단교 지점에는 홍수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또 어제부터 내린 많은 비로 안동댐과 이마댐이 수위 조절을 위해 2020년 이후 3년 만에 방류를 시작했습니다. 안동댐은 초당 800톤, 이마댐은 초당 400톤, 이어 영주댐도 초당 700톤의 물을 방류 중인데 방류량은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누적된 폭우로 산림청은 경북 산사태 위기경보를 최고인 심각 단계로 올렸고, 이에 따라 경상북도는 하천변과 둔치주차장, 산책로 등 130곳을 통제했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경북 북부 내륙을 중심으로 최대 200mm의 강한 비가 올 것으로 예보된 만큼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경북 예천에서 KBS 뉴스 유재현입니다. 예천 외에도 경북 북부 지역에서 비 피해가 속출했는데요. 밤사이 35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진 문경과 상주 봉화에선 동시다발적인 산사태로 인명피해가 잇따랐고 많은 주민이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김도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와 지붕이 종잇장처럼 절반으로 잘려나갔고 마당에는 어른 키만큼 토사가 쌓였습니다. 집에 있던 80대 노부부는 새벽 시간 갑자기 들이닥친 흙더미를 미처 피하지 못했습니다. 산에서 토사가 밀려오니까 이게 집이 이제 쓸려서 토사에 덮여가지고 이 부분에서 이제 발견되었습니다. 이 집에도 밤사이 집중호우에 건물이 기울어질 정도로 토사가 쏟아져 내리면서 부녀가 변을 당했습니다. 부러진 나무가 집을 덮친 경북 봉화에서도 2명이 숨지는 등 영주와 봉화, 문경 3개 시군에서만 10명이 숨졌습니다. 경북 북부 지역에 산사태 경보가 발령될 정도로 많은 비가 쏟아지면서 360여 명의 주민은 인근 체육관 등으로 대피해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워야 했습니다. 3시 한 반 정도 됐나? 그때부터 이제 물이 들어오더래요. 하수구용으로. 지금 가면 물이 이만큼 들어왔어요, 마당에. 자다 이장님이 와가지고 대피하라 그래가지고. 산사태와 토사 유출이 잇따르면서 과수원이 매몰될 정도로 농작물 피해도 심각해 농촌 지역 주민들의 걱정과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돈입니다. 충청권에서도 곳곳에서 하천이 범람하고 산사태가 잇따르면서 주민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충남 공주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한솔 기자, 지금 상황 전해주십시오. 네, 저는 지금 충남 공주 제민천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은 잠시 비가 그친 상태인데요. 제 뒤로 보시는 것처럼 하천이 범람하면서 일대가 완전히 물에 잠겼습니다. 인접 도로에선 경찰이 차량 통행도 막고 있습니다. 인근 아파트 단지와 요양원도 침수돼 오늘 낮 12시부터는 주민 대피령이 내려진 상태입니다. 소방대원들은 주민을 대피시키기 위해 고무보트까지 동원했는데요. 대피한 주민들은 공주대학교 등 임시대피소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인접한 청양군에서도 많은 비에 목면 치성천 제방이 무너졌습니다. 청양군은 하천과 인접한 저지대 주민은 즉시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부여에서도 규암리에 있는 제방인 수북정에 물이 새고 있어 부여군이 부여읍 유스호스텔이나 규암 군민체육센터로 대피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아산시도 곡교천의 수위 상승으로 염치읍 곡교리와 석정리 지역에 침수가 진행되고 있다며 대피령을 내렸습니다. 그제부터 충남에는 500mm가 넘는 비가 내렸는데 이번 집중호우로 충남 공주에서만 이재민 400여 명이 발생했습니다. 참 많은 비가 내렸는데요. 인명피해 상황 살펴볼까요? 네, 오늘 하루 세종에만 200mm가 넘는 비가 내리면서 오늘 새벽 산사태가 발생해 토사가 인근 상점을 덮치면서 상점 주인 70대 1명이 숨졌습니다. 비슷한 시각 천양에서도 산사태가 나 집안에 있던 60대 여성이 숨졌습니다. 또 오늘 오후 4시쯤엔 공주 옥룡동에서 신원 미상의 남성 1명이 물에 휩쓸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앞서 어제 논산에선 산사태로 2명이 숨지고
아산의 한 저수지에서 70대 낚시객이 실종되는 등 대전과 세종, 충남에서만 5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됐습니다. 그제부터 충남에는 500mm가 넘는 비가 왔는데요. 공주와 부여 등 내륙엔 시간당 40mm의 폭우가 내리기도 했습니다. 충청권엔 내일까지 최대 200mm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보돼 추가 피해가 없도록 계속 특보에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충남 공주 제민천에서 KBS 뉴스 한솔입니다. 이번엔 충북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충북 괴산 지역에 사흘째 400mm에 육박하는 비가 쏟아지면서 유입량을 감당하지 못한 괴산댐 물이 넘치기도 했었는데요. 한수원은 A급 비상대응 체계를 가동했고 일대 주민 수천 명은 대피한 상황입니다. 괴산의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송국회 기자, 현재 댐 상황 알려주십시오. 네, 저희 KBS 취재진은 오전부터 괴산댐에서 2km 떨어진 이곳 하천 하류 지역에서 댐 수위와 하천 수위를 수시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날이 어두워서 제 뒤로 보이는 하천의 모습이 제대로 보이진 않겠지만 밤사이 많은 비가 내리면서 이 하천은 흙탕물로 변했고 지금도 매섭게 무섭게 흐르고 있습니다. 현재 오후까지 세차게 내렸던 비는 잦아든 상태입니다. 현재 수위도 낮아지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많은 빗물이 유입돼 오늘 오전 6시 30분을 전후로 괴산댐에서는 물이 넘치는 이른바 원류 현상이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현재 오전 9시 20분쯤 이 원류 현상은 멈춘 상태인데요. 댐 수위도 오후 2시부터 이 만수위 아래로 조금씩 떨어지면서 이 제한 수위인 134m를 조금 웃돌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일까지 또 많은 비가 예보되면서 이 한국 수력원자력은 괴산댐의 A급 비상 대응 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괴산댐은 콘크리트 댐이어서 이 원류하더라도 댐 자체의 안정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문제는 내일인데요. 이 150mm 이상의 또 비가 예보됐습니다. 비가 와도 현재 수위가 일정 부분 이 댐의 수위가 낮아진 만큼 이 수자원 측은 이 추가 원류 현상은 발생할 가능성은 낮다고 설명은 했습니다. 하지만 만약의 상황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고립돼 있는 분들이 있을까 봐 걱정인데요. 주민 대피 현황 살펴볼까요? 네, 현재 달천을 흐르는 이 괴산과 충주 지역을 합치면 수천 명의 주민들이 대피한 상황이고요. 이 밤새 뜬 눈으로 이 상황을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제 뒤로 보이시는 저 하천 건너편의 외사리 마을도 이 400여 명이 오전부터 대피해 있습니다. 이곳 하천보다 지대가 훨씬 높은 이 미루마을 컨벤션 센터에서 기상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밤새 폭우가 계속되면서 이 댐이 범람할 피해가 우려됐고 괴산군은 오늘 오전 5시를 전후로 긴급 대피 명령을 내렸습니다. 현재 괴산에서 충주까지 대피령이 발령됐습니다. 이 괴산에는 이 칠성면과 괴산읍 검승리, 이탄리 일대 등 1,500여 명이 거주하는 마을 13곳이 있습니다. 또 괴산 달천 목도교 지점은 현재 수위가 또 홍수 경보 기준을 웃도는 5m 안팎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충주시도 이 범람이 우려되는 달천 주변 6개 읍면에 대피령을 내린 상태입니다. 봉방동과 칠금동, 또 달천동, 살미면과 중앙탄면 그리고 대소원면으로 주민 6,400여 명이 대상입니다. 이 달천 주변 주민들은 현재 학교 강당과 마을 회관 등으로 대피한 상황입니다. 충북에는 내일까지 최대 100에서 200mm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고 지금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충청북도는 댐과 하천, 저지대 그리고 산사태 우려가 있는 지역 주민들까지 바로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달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에 현장으로 이동해서 기상 상황을 추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괴산에서 KBS 뉴스 송국혜입니다. 전북에도 사흘째 많은 비가 내리면서 현재 전북 모든 시군에 호우경보가 발효된 상태입니다. 만경강과 섬진강 주변의 홍수특보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배수로에서 60대가 숨진 채 발견됐고 주택과 농작물 침수가 발생하는 등 피해도 속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홍수경보가 내려진 전북 완주 삼내교로 가보겠습니다. 이수진 기자, 먼저 현장 상황부터 알려주십시오. 네, 저는 이틀째 홍수경보가 내려져 있는 완주 삼내교 지점에 나와 있습니다. 뒤로 보이는 곳이 만경강인데요. 어둠이 내려서 수위가 자세히 보이지는 않지만 오늘 새벽에 저희가 특보를 전해드렸을 때보다 1m가량 수위는 낮아졌고 수위는 현재 둔치 부근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 안심할 만한 상황은 아니니까 하천 주변에는 가까이 가시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이곳 삼내교 인근 외에도 임실군 덕치면 일중리 지점도 홍수주의보가 오늘 새벽 경보로 전환됐습니다. 농진강 정읍시 초강리와 만경강 전주시 미산교 그리고 최근
남원 요천의 독림뷰가 섬진강 금곡교 지점에 홍수주의보가 발령이 되어 있습니다. 비가 댐과 저수지에 유입되면서 방류량도 늘고 있습니다. 섬진강댐이 초당 600톤 넘게 방류하고 있어 강 하류 지역인 임실과 남원 주민들은 주의하셔야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1시를 기해 완주 대하 저수지는 초당 방류량을 350톤으로 늘렸고 인근에 있는 경천 저수지도 초당 200톤까지 물을 빼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집중호우로 많은 비까지 더해지면 하천 수위는 더 빠르게 올라가는데요. 전북 전주천과 삼천을 비롯해 익산, 탑천 등 도심 내 안팎의 하천도 수위가 빠르게 올라가고 있어 범람 위험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절대 하천 가까이 가지 마시고요. 주변 하천 범람 위험이 있다면 지체하지 말고 가까운 대피소로 몸을 피하셔야겠습니다. 사흘째 전북에 내린 많은 비로 피해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전북 익산 웅포의 한 마을 배수로에서는 6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는데요. 경찰은 이 남성이 배수로를 정비하려 들어갔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북에는 현재 군산과 장수의 산사태 경보가 그리고 그 밖에 12개 시군에는 산사태 주의보가 내려져 있기도 합니다. 하천 범람 위험만큼이나 산사태가 날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전주와 익산, 김제, 군산 등지에서는 주민 320여 명이 인근 마을 회관이나 학교 등으로 대피한 상황이고요. 주택 34채와 논과 밭 등 9,700여 헥타르가 물에 잠기는 피해도 났습니다. 진안과 완주 부안 도로에는 돌더미가 떨어져 도로 통행이 한때 제한된 상태였기도 하고요. 6개 하천 사면이 유실되거나 고창에서는 다리가 파손되는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자, 부디 이 위기를 무사히 넘겨야 할 텐데요. 전북 완주의 삼내교의 이수진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네, 계속해서 종합적인 비 상황을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긴 모양을 한 띠 모양의 비구름대가 강한 비를 쏟아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은 이렇게 남부지방을 지나고 있습니다. 레이더 영상에서 붉은색으로 보이는 지역들 시간당 20에서 30mm의 강한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지금 특히 전남 구례 지역에는 시간당 50mm 안팎의 매우 강한 비가 퍼붓듯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호우특보 현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충청 지역과 호남 그리고 영남의 서쪽 지역에 호우경보가 내려져 있고요. 영남의 그 밖의 지역들 호우주의보가 방금 전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계속해서 내일 새벽부터 오전까지 호남과 영남 지역을 중심으로 시간당 최대 80mm 정도의 매우 강한 비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내일까지 전남과 경남, 경북 남부 지역에 최대 250mm 이상, 충청의 남부와 전북, 경북 지역에 최대 200mm 이상의 많은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비와 함께 강풍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남해안을 중심으로는 초속 15m 안팎의 강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기상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KBS는 뉴스특보와 정규뉴스를 통해 집중호우 관련 소식을 계속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특보와 정규뉴스는 스마트폰 마이K와 KBS 뉴스 앱, 그리고 인터넷 KBS 홈페이지, 유튜브 채널 KBS 뉴스를 통해서도 시청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KBS 뉴스특보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